네, 이 밖에도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시아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은 미국 증시로는 가지 않고 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어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을 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달러 강세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도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달러 강세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오늘은 다소 정정의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예, 우리가 보면 이제 달러 강세냐 약세냐 네. 이런 거 할 때 개별 통화에 대해서는 뭐 강세 약세이기 때문에 이걸 달러 가치가 한눈에 강세냐 아니냐 이걸 파악하는 게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달러 인덱스, 달러 패러티, 네. 달러 평가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달러 평가 지수를 보면 많은 사람이 그냥 의뢰껏 어제도 그랬습니다는 자금이 미국으로 간다. 그런데 미국 왜 자산시장이 폭락하느냐 하는 이런 거에서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자 하는 각도에서 이제 했습니다는 지금 달러 강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오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 강세다 이렇게 여기는데 종합적인 그 달러 인덱스를 볼 때는 올해 3월 중순에 그 100.3을 넘어서 네. 이때 뭐 슈퍼달러가 오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오늘 세계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97, 장중한 때 92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한 8%가 폭락하는 상황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달러 강세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환시장에 30년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이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강세냐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일단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사실상 그 달러 강세가 아니다. 오히려 달러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화를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많은 사람이 120원을 넘어서 130엔, 140엔 돌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네. 사실 6월 초에 그 125엔 정도 이렇게 넘어가다가 지금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18엔대, 장중한 때는 116엔대까지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미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 그 자막에 나오고 있는 달러 유로 환입니다. 엊그제까지 유럽의 그 재정 위기가 겪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유로 가치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에 유로당 1.05달러에서 오늘은 1.16달러. 유로는 베이스 통화가 유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유로화 강세, 미 달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달러 강세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달러 가치를 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달러 약세다 이런 표현이 적당하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몇 년 전과 비교해서는 최근의 몇 년간의 흐름과 비교해서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맞지만 또 3월의 고점 대비해서는 달러화가 그러니까 한 7%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가 그만큼 받쳐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하얀님께서도 제조업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실제로 미국 경제가 좋으냐? 사실 그 미국 경제가 4대 거시경제 지표가 사실 지금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성장률이 2분기에 베이스 이펙트가 있긴 했었습니다는 사실 그 2분기에 성장률이 2.3%죠. 보통 미국에서 보면 잠재 성장률이 3%다 보니까 사실상 3% 이상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1월 1, 4분기에 성장이 낮은 거에 대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2.4%를 액면 그대로 믿어내느냐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금 0%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왜 떨어지느냐? 실업률은 경기 후행 지표거든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작년 그 3분기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5% 가는 부분에 대한 후행성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지표에서 동행성과 그다음에 선행성이 갖고 있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페리티 지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미국 경제가 썩 좋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미국의 그 정책 당국자가 내내 제넷 앨런과 스탠리 피셔가 달러 강세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평가 전략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앉아서 반사적 측면에서 강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바로 이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더 될 때는 성장률 떨어지죠. 고용 안 좋아지죠. 물가 더 떨어지죠. 왜냐하면 수입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 강세될 때는 수출이 안 되고 수입 증가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확대되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은 미국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진국 통화, 특히 유로화에 대해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네. 그런데 또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세,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가 요즘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그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0원대 근접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원화에 대비해서는 사실 미 달러가 강세 이렇게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달러 페리티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달러 페리티 지수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데 왜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일까 네. 하는 측면에서는 달러 인덱스의 산출 통화가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는 역시 지금에 보면은 미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신흥국 통화의 약세로 보는 게 낫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지금 얼마큼 떨어질 거야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역시 신흥국제에서 가장 우두머리 경제가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관리 변동자를 확대해서 시장 요인이 누적적으로 나중에 반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달러당 6.1위안에서 지금 6.4위안까지 해서 상당히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된 상태고요. 네. 우리 원달러 환율도 연체 한 1,100원에서 지금 1,199원 정도로 해서 상당 부분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죠. 네. 그리고 비교적 한국의 통화는 괜찮습니다. 지금요. 이런 얘기하면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수요업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부담이 많이 증가되는 상태에서 당신 외환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국가들. 네. 다른 국가들 보면 지금 원자재 수출국들 소위 그 인도네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통화 가치는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특히 그 동남아 국가들이 좀 안 좋습니다. 예. 동남아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와의 통화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통화 같은 경우에는 1997년, 98년 외환위기 이 당시보다도 통화치가 더 떨어지는 사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막연하게 우리가 달러 강세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어제 모 은행장이랑 같이 얘기할 때 예. 당신은 나보다 아마추어인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사실 지금은 달러 페리티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달러 강세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흥국 통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결국 달러 강세보다는 신흥국 통화의 약세라는 것은 네. 뭐 동전의 앞뒤 같은 표현이지만 어디서 원인을 제공할까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신흥국 통화의 약세라는 것은 지금의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강세 내지는 미 달러에 대해 신흥국 통화가 특별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신흥국 요인이 미국 측 요인보다 더 이렇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경제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신흥국 경제 안 좋죠. 지금 선진국 경기는 그대로 괜찮은데 네. 신흥국 경제가 그동안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의 수입 창고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한 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기가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도 10년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안전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극복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신흥국 경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책에 보면 신흥국 경기가 선진국 경기보다 더 안 좋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그것이 사실상 신흥국 통화 약세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경제가 녹록지 않다. 유럽도 그 경제가 녹록지 않다. 일본도 경제가 아베노믹스가 그렇게 효도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지금 신흥국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사실상 선진국이 수입 창고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국 통화 약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 달러 강세 여부와 관계없이 신흥국 통화가 대부분 다 평가절하를 굉장히 평가절하를 많이 단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미 달러가 강세 모습이 나온다. 미국의 펀더멘탈이 아주 좋아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자금이 이렇게 미국 쪽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럼 미국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느냐? 그래서 모 증권사 사장이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하는 그러면 자금 어디로 가느냐? 이게 통화가치 측면에서도 고세를 나타나는 겁니다. 통화가치 측면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막연한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달러 강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신흥국 측의 원인이 제공해서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원인이 제공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신흥국채에 문제가 있고 신흥국 측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국의 경기 방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통화치 약세를 하다 보니까 미 달러는 반사적 측면에서 강세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외환시장을 볼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또 일반적인 시각은 지금 방금도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워낙에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흥국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달러 자금이 미국 본국으로 또 가면서 달러 캐리 현상을 일으키면서 또 이러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달러 캐리 자금은 정확하게 이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달러 캐리 자금이라는 것은 뭐냐? 금리차와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화폐 수량설에서 사실 금리차와 환차익을 생각해서 자금이 이동하는 거다. 자산 간의 스위칭 현상이 대리 부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일 때는 신흥국에서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신흥국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캐리 자금이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갈 땐 미국의 최소한 자산 가치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어제와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 달러 캐리 자금 이동시키는 미국의 스미스 부인 얘기 나옵니까? 미국의 월가에서 미국의 스미스 부인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쪽의 원인이 제공했다는 얘기죠. 자, 오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4월서부터 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아마 국내에서도 제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달러 캐리 자금 한다. 이 달러 캐리 자금은 반드시 자산 간의 이동입니다. 환차익과 금리차이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캐리 자금 미국으로 유입된다 하면 미국의 자산 가치는 지금 괜찮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 코스피 지수와 미국의 다우지수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연중 최고치에 대비해서 어제 이렇게 혼란스럽다 북한에 문제돼 있지만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지금 연중 최고치에 대비해서 한 12%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 코스피 지수 시장에서 자금 빠져서 미국으로 간다 하는데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뭐냐? 미국의 다우지수 12%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15,100까지 갔죠. 그래서 장중 초반에 프렉시 크래시 현상에서 맞아요. 예. 1,100포인트가 한순간에 떨어졌습니다. 예. 이걸 해도 마감 기준으로도 다우지수가 많은 사람들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돼서 미국 증시로 가는데요. 미국의 다우지수가 우리 코스피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자막에 우리 민 작가가 잘 쓰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자금이 국내에서 신흥국에서 빠져나가서 미국의 자산시장 가지 않다면 다른 요인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몰커리라든가 어제 얘기했다시피 호딩머니, 퇴장된 통화, 대기성 자금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미국의 금리 현상 앞두고 신흥국에 들어가서 달러 캐리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달러 캐리 자금은 자산시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신흥국의 자산에서 있었다. 근데 미국의 자산시장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네. 정확히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트래핀 딜레마, 역 트래핀 딜레마라는 용어가 또 나온다고요? 어떤 예, 요즘 사실 미국의 달러 강세 위상이 달러 강세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국제금리 시장에 이게 이론을 전공했고 30년 종사합니다는 역 트래핀 딜레마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근데 사실 트리핀 딜레마를 역 딜레마에 앞서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 이 트리핀 딜레마는 우리가 보면 미 예일대의 트리핀 교수가 중요합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없고 가능성도 적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의 현상에 빗대서 트리핀 딜레마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것이 적당할까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트리핀 딜레마를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심통화입니다. 네. 미국은 중심통화이기 때문에 세계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 경상수지 적자분 만큼 달러 공급이 돼서 밀어내줘야 되니까.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미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통화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동성은 경상수지 적자가 돼야 되는데 자, 적자가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네. 유동성 유지와 달러 가치 간의 역관계, 트레이드업 관계다 해서 이것을 트리핀 딜레마다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트리핀 딜레마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론적으로 트리핀 딜레마를 반대로 생각하면
세계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쪽으로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되니까 자 달러 강세가 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이렇게 강세가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달러 강세는 아니다. 달러 페리티 지수가 지금 100에서 92, 93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역트리플 딜레마다 얘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흥계 이탈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미국의 자산시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인베스트 뱅크들의 어떤 증권 확충이라든가 또 대기성 자금으로 들어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미국의 펀더멘탈이 크게 받쳐주는 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 역트리플 딜레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미국의 예일대의 트리픈 교수는 제가 아주 국제금리에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트리플 딜레마 얘기할 때 역트리플 딜레마 얘기가 있었으면 사실상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상에 빗대서 사실상 이렇게 역트리플 딜레마 이런 양치하고 있는데요. 저도 신종 용어를 많이 만드는 사람입니다는 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역트리플 딜레마가 온다면 슈퍼달러가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앞서 말씀같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7% 이상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한번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가 앞서서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유로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엔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달러화가 요즘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약세를 보이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베노믹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엔달러 환율이 130엔, 140엔 간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렇죠. 뭐 국내 기관들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 시장 보면 엔달러 환율이 116엔대 장중한대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마감 기준으로 118엔대 갔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아베노믹스의 엔저가 무너지고 엔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고 보였는데요. 이 문제는 그동안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실체는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엔저를 통해서 일본 경제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본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적고 내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엔화만 약세를 유도시켜서 일본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성장 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의 컨퍼런스에서 하마다 씨를 이 아베노믹스를 선교했던 이분을 두 차례 걸쳐서 우리가 성지도 대표께서 모셨습니까? 그 나름대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베노믹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국내 좀 본인이 설계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렇게 입장을 좀 표명해달라 하는 이런 각도에서 두 번에 걸쳐서 모셨던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는 하마다 고이치 같은 경우는 엔저를 통해서 일본 경기 살아나는 거 아니다. 일본은 수출 비중이 적다. 그러면 뭐냐? 결국 엔저를 통해서 일본 기업의 특별 이득을 일본 국민들한테 호주머니 사정, 어떻게 임금 상승, 배당 증대를 통해서 호주머니 사정을 증대시키면 결국 소비하지 않게 되냐. 지금 상태에 그냥 놔두면 자 고령화라든가 뭔가 해서 전처럼 소비가 안 증가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충격요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충격요법을 하기 위해서 발권력 동원해서 78엔 것을 120엔 이상으로 끌려왔던 충격요법입니다. 그거 단초인데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엔저를 통해서 일본 경제 회복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일본은 수출이 많습니까? 내수가 많습니까? 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저를 유도하면 어떠냐? 수출은 좋을지만 일본의 국민들, 수입업체의 희생을 담보로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마다 고이시는 엔저에 따른 특별 이득을 일본 국민에게 희생을 이렇게 분담시키는 그런 축의 2단계. 그리고 일본 경기 회복하면 사실상 일본의 재정에 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국경제 컨퍼런스 중에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엔저 넣으니까 오케이 그럼 엔저를 통해서 일본 경기 살아나지 않아. 그러면 더해 어떻게 130엔 140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구로다 하루과 일본은행 총재라든가 하마다 고이시는 하마다 고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해도 엔달러 환율이 120엔 넘어가는 것은 일본 경제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네. 입장을 누차에서 펼쳐온 일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최근에 보면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서 일부에서 보면 사실상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미국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국가채무라든가 이런 법보다는 민간의 자산부채에서 그래도 튼튼한
일본에 대해서 안전통화로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엔화가 강세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터넷 매스컴에 이렇게 쭉 보면 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우니까 안전통화로서 엔화 유로가 부각된다.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가 괜찮습니까? 일본 경제가 괜찮습니까?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유일하게 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면 안전통화로서 달러 강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지 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경제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실체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달러와 강세 시대를 많이들 예상을 하면서 달러와 강세와 관련한 금융 상품들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환율 관련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유망할까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러 예금하고 달러 이렇게 하는데요. 네. 자, 우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뭐 어떤 게 더 높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느 은행장이 야, 달러 예금 뭐 요새 달러 괜찮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쪽집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예.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측 요인이 강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에서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3개월, 4개월 전서부터 원달러 환율 1,150원 이상 충분히 끌어올려야 된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인두차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예금에 대해서 내가 달러 상품 내놨으니까 이게 좀 수익률이 나는 과정에서 쪽집게다 하는데요. 그런 건 좀 잘못되어 있는 분석이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는데 오늘 내용 보면 자,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지금 많은 달러 외화 예금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수익이 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달러 예금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올해 들어서 한 7%, 8% 이 정도 나는데요. 엔화는 모르긴 몰라도 어제까지 1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원엔 환율이 800원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금융인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일본이 원엔 환율이 900원 정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9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엔화를 매입하거나 네. 아니면 일본의 부동산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런 정도 투자했다면 890에서 어제 1,000원이 넘었죠. 1,000원 쪽 이렇게 예. 했죠.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보면 상당히 한 1,1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118원대, 112원대 떨렸으니까 이정통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투자 상품에서 비교해서 보면 자, 외화예금이 많은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많은 외화예금들은 엔화든 유로화든 위안화든 다 수익이 나죠. 근데 얻은 게 높게 하느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엔화 관련된 상품들이 또 엔화를 매입하시는 것이 지금 수익이 가장 높게 난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아베노미스의 축이 무너지면 엔달러 환율이 인위적으로 끌려왔던 부분이 다시 떨어지니까 이정통화에서 분모가 떨어지니까 원엔 환율은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외환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좀 정확히 보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자 하는 이런 입장을 좀 이렇게 금융시장이 혼란할수록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외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